네, 우리가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CES에서는 여전히 첨단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ES 2020의 핵심 포인트, 투자 포인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강준혁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ES 2020. 굉장히 이제 뉴스들을 살펴보면 신기한 기술들, 첨단 기술들, 그리고 각각의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할 만한 이런 혁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란발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흔들렸었는데 네. 빠르게 또 오늘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안도랠리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탄력 끝까지 오늘 장 마감까지 옵션 만기름에도 불구하고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네, 다행이에요. 예, 일단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한 번씩 불거질 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서 뭐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최근에 뉴스에서 굉장히 좀 긴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미국이 먼저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란도 타격을 하고 보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전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전쟁 이슈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 불확실성의 해소 자체가 전쟁이 나는 쪽으로 가든 전쟁이 안 나는 쪽으로 가든 간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적으로 시장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까지 가보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니 마니 막 얘기가 나왔을 때는 프랑스의 이제 가크 지수가 좀 조정을 받다가 네. 전쟁이 터져서 독일이 프랑스에 침공할 때부터 가크 지수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올랐냐면 150km까지 독일군이 진격을 할 때, 그러니까 파리에서 150km 떨어진 부분까지 진격을 할 때까지 시장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가장 비슷한 부분이 아마 걸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걸프전 부분도 된다 안 된다,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도발 일어나고 할 때는 시장이 약간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걸프전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미국 시장도 슈팅을 했었고 우리 시장도 슈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시장은 그냥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고, 이 부분 자체가 전쟁이 터지든 전쟁이 터지지 않든 간에 일단 확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확정이 되면 일단 그때부터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오른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초점을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 이제 한판 하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경제 제재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장 안에서 이 경제 제재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를 안 두는 이유가 원래 했거든요. 원래 경제 제재를 했고 원래 이런 석유 수입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대부분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끔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이 사실 이제 경제 제재 부분도 예전에 이제 1900년대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이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향후에 이제 경제 제재 수위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시장 안에서의 시장 안에 이슈가 된다든지 하면 시장은 조금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장을 막 누를 수 있는 거리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라이언 투자분들도 도도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파국은 피한 상황에서의 시장 긍정적인 마인드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또 시각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워낙 이제 이란발 이슈에 다 여기에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CS 2020이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보도보다는 계속 이란 뉴스가 나왔잖아요. CS 2020에서 또 어떤 혁신 기술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또 풀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CS 2020은 사실은 재탕 3탕의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건 없었다는 평가일까요? TV도 지금 화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8K 부분이 이제 경쟁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8K 부분을 지금 낼 수 있는 부분이 뭐 LG전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말로는 8K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8K 경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롤다운 OLED, 그러니까 OLED TV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감아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의 TV들. 사실 이건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롤다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뭐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스마트폰에서 지금 예전에 있었던 부분의 매대가 많이 치워지면서 새로이 이제 많은 매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폴더블 폰 그리고 5G 관련된 스마트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폴더블 폰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요. 5G는 우리가 4월 달에 상용화했으니까 이것도 뭐 재탕 삼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전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AI하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모두를 연결을 하든 냉장고가 연결하든 TV가 연결하든 간에 모든 사물이 이제 연결이 되는 사물 인터넷 부분 더하기 사실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가전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네. 자기의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제 가전이 좀 달라지는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네. 부분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4단계 그리고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리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들. 현대차가 약간 좀 묘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 네, 소위 말해서 그린 비행체.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하면 두바이에서 택시 돌아다니는 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혁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혁신이 별로 없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신기했었는데 현대차. 그렇죠. 근데 별로 새롭지 않다라고는 저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새롭지는 않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정말요? 저는 크게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나오다 보면은 미래에는 일단 단기간에 멀지 않은 미래에는 좀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좀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지켜보셨어요?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메리트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뭔가 기술을 보고 예전에 AI라든지 하는 분 보고 이런 기술이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는데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고 소문 안 난 잔치에는 먹을 게 많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컨셉 부분의 여러 부분들 자체가 이제는 사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AI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VR 같은 경우에나 AR 같은 경우에도 뭐 혁신적인 기술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AR 얘기하고 할 때 이제 몬스터를 이제 길거리에서 잡을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이제 이런 5G라든지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스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야 뭐 네. 이런 식의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돈 벌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세스를 주목했을 때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AR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물 같은 게 없더라도 사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AR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앞에 환자가 없는데 환자가 있는 것처럼 영상을 보내줄 수가 있죠. 요 AR하고 만약에 5G를 연결을 하면 서울의 서울대학병원에 굉장히 저명하신 의사분이 계시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위급한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까지 옮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헬기로 와야 되고 날씨도 안 좋으면 또 어렵고. 근데 이 부분 자체를 만약에 서울대학병원에서 AR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일단 5G를 이제 다운받으니까 보고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는 로봇 수술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곧장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약간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학의 발달을 위해서 시체를 기부하시는 내 몸을 내 바디를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죽으면은 네.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이제 뭐 지금 동물병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의과대 학생들도 그런 해부를 통해서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의 과정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데 이것도 AR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제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조립하는 게 취미다. 그러면은 실제로 자동차를 한번 조립해 보려 그러면은 부품하고 가지고 올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AR을 통해서 사용을 해보면 충분히 이제 AR이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집에서 그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는 거 외에 한 번씩 이제 홈 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참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A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같은 매장입니다만은 내가 자주 사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고 상품 비교는 어떻게 해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번 세스에서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세스에 나왔던 모든 기술들이 올해부터 일단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리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났는데 남자가 나는 미래에 뭘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돈 없으면 사실은 두루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돈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주가도 슈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는 사실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네.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CES 2020을 봤을 때 우리가 체감적으로 정말 종목안에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번 세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AR이 됐던 아니면은 원격 진료가 됐던 뭐든지 간에 요 부분이 사실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5G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5G를 안 하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으로 수술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끊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렇죠. 난리 나죠. 그렇죠. 환자가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G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 말씀해 드렸는데 4단계는 이제 차가 혼자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건데 가다가 인터넷 끊기면 고속도로에서 한 150km 달리고 있는데 인터넷이 한 4초 정도 딱 끊기면은 그때는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5G 부분이 완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한국 모멘텀으로 이만큼 올랐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세스 2020을 통해서 보니까 5G부터 먼저 깔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마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좀 많이 밀렸다가 지금 네.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에스테크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네.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신기술 자체가 첫 번째로 이제 5G 부분이 깔려 있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신기한 기술들 중에 AR이 있고 VR이 있죠. 아마 구분을 하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K텔레콤이라든지 LG U+에서 5G에 가입을 하면, 용식통신요금에 가입을 하면 이런 안경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경을 보고 VR 부분을 이제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시장에서 5G 소위 말해서 지금 향후에 나아가고 있는 기술 자체는 VR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AR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그 갤럭시 20인가요? 요번 스마트폰 새로 나오는 부분을 보더라도 카메라가 이제 5개 정도의 모듈을 이제 붙여서 나오는, 요게 사실은 스마트폰이 AR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카메라 모듈이 12개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AR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AR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네. 옛날은 AR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입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입체를 보기 위한 기술이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달랐어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기술이 같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애플은 예전에 어떻게 입체를 이제 구성을 했냐면 패턴을 한번 딱 쏴가지고 그 색깔 패턴들을 쏴가지고 패턴이 돌아오는 걸 보고 심도를 이렇게 깊고 얕음을 일단은 체크를 했는데, 요즘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 광선을 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사체가 있으면 광선이 쏘면 여기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여기 먼 데까지 갔다가 오는 시간하고 가까운 데 갔다 오고 오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요 비행 시간을 일단 체크를 해가지고 TOF. 그렇죠. 네. TOF죠. 네. 타임 오브 프라이트. 그렇죠. 비행 시간을 일단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입체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애플은 패턴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는
TOF를 사용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원래 TOF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체크를 할 부분이 AR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 TOF 시장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없겠죠. 네. 원래 오늘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만 드리고 종목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그런 식의 TOF 종목을 하니까 딱 생각을 하는 생각나는 기업이 있잖아요. 사실. 어떤 기업이 있나요? 나무가 같은 그렇죠. 나무가도 종목들. 있고 저는 사실은 옵트론텍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파트너도 원래는 사실 TOF 쪽으로 하긴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트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나무가는 이제 삼성 삼성 쪽으로 쪽이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예 이 그 심도를 이제 체크하는 부분 자체의 기술이 원래 이제 그 TOF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TOF로 다 바뀐다면은 일단은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카메라 모듈 수가 이제 12개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에도 일단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우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굉장히 혼냈어요. 그렇죠? 저 어릴 때. 왜냐하면 렌즈 깨지니까.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들고 가다가 심심하면 뭐 합니까? 떨어져. 자주 잘 떨어뜨리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한 번씩 이렇게 떨어뜨리면 렌즈가 깨지나요? 안 깨지죠. 맞아. 렌즈는 괜찮아요. 액정이 깨지지. 그렇죠. 이 렌즈 자체를 보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디 부딪히고 스크래치도 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 방지턱 넘을 때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히 스마트폰 모듈 개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용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용 그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지금 3,000% 가고 있는데요. 자,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네. 엠시넥스? 그렇죠. 그 부분이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게 LG 이노텍, 대기업에서는 LG 이노텍을 네. 해요. 근데 LG 이노텍의 주가보다 누가 더 세죠? 엠시넥스가 더 세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에서는 대기업인 LG 이노텍보다 엠시넥스가 점유율이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카메라는 제가 어쨌든 좋다라는 예,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TOF 모듈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3D 센싱 기술로 한번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폴더블입니다. 폴더블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2020년에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보여주는 가전 세스에서 많은 매대들이 폴더블 폰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웃 폴딩이 됐던 아니면 삼성전자의 인폴딩이 안으로 접히냐 밖으로 접히냐 뭐 이런 부분이 됐던 간에 일단은 이게 이제 곡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폴더블 되는 거지 이게 플렉서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LG전자에서 기술을 얘기할 때 TV를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네, 롤러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는데 이 모든 게 폴더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좀 많이 답답하죠. 밖에 보면은 창이 이런 게 조그만 게 한 개 달려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실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 공포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 요번에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물론 이제 1등석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옆에 이제 OLED로 바깥 화면을 그냥 다 볼 수 있게.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은 전혀 고소공포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조절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의 부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이게 직선으로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뭐가 필요하죠? 폴더블 관련된 플렉서블이 필요한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지금 플렉서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라이언 투자분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이 접히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QLED 쪽에서 대형 OLED 쪽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쪽의 시장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장비 종목 봐야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장비를 만약에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본다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라인을 어떻게 이걸 없애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봐야 되는 게 LG 디스플레이가 되고 무조건 장비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장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렇죠? 곰탱이 두산이 이제 곰탱이 두산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야구단을 베어스. 팔았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거나 주식을 보면 얘는 음봉양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음봉양봉의 저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회사가 있고요. 회사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두산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두산이라는 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두산그룹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재무적으로 힘들죠. 그렇죠. 재무적으로도 어렵고 예전에 이제 박해 사고 난 다음에 재무가 한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면서 화력도 안 하겠다 뭐 이러면서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터빈도 필요 없어지니까 두산엔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걸 음봉양봉으로 보다 보면은 주가가 저 밑에 깔려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변화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안 앞바다에 요즘 풍력단지 만들고 있는데 터빈 부분이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쪽으로 일단 간다든지 아니면 두산이 잘할 수 있는 로봇,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쪽으로도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부분도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원자력이라든지 화력의 세계를 지금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스에 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참가를 했죠. 예, 처음으로 세스에 왔습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지금 시장에서 약간 사용화되고 있는 산업 자체는 좀 버리면서 비중을 줄이면서 첨단 쪽으로 산업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만히 보면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턴어라운드 좋아하잖아요. 드라마도 턴어라운드 좋아하죠. 굉장히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처럼 기업도 턴어라운드의 이 시나리오 자체만 제대로 잡으면은 소위 이제 말해서 집 바꾸고 차 바꾸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대기업들 중에서 이게 턴하려고 노력하는 두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최근 두산 솔루스를 중심으로는 좀 네.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CES 첫 참가와 함께 앞으로 좀 변화하는 두산 그룹주에 대한 흐름도 좀 지켜보자. CES 관련해서 오늘 5G 그리고 3D 센싱 관련한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 관련해서도 플렉서블 OLED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또 못한 이야기 예. 유튜브에서도 풀어주신다고요? 예, 오늘 그 사실 내용은 많은데 뭐 그 시간이 좀 짧으니까 요 내용들은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추측 기법 검색을 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일단은 무료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임이 귀엽네요. 추추기법. 예. 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CS 2020에 대한 이야기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